그런 생각도 들 거예요. 내가 당한 만큼, 당한 정도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단계는 이미 넘어섰어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 말씀 들어보니까 본인이 그 작년에 부산에서 목에 테러를 당하고 그때 이제 죽음의 순간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바닥에 누워 있을 때 피를 엄청 흘리면서 누워서 뭐 그 장면들 다 생중계가 됐으니까. 하늘을 보면서 그때 이제 죽나보다 싶어서 이제 죽는구나라고 생각하고 누워 있었는데 이렇게 조금 지났는데도 계속 하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안 죽는 거야, 이제. 거의 죽음의 순간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살린 거죠. 그때 본인이 그 이전의 이재명과 그 이후의 이재명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래서 지금은 그건 굉장히 이 후보의 직접적인 원인이죠. 그럼요. 예. 그래서 그 이후로 본인이 더 깊고 넓어진 거죠. 그래서 그런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그 이전의 분노감 같은 거, 그러니까 자신을 공격하는 이 세력들에 대해서 말도 못한 분노감들이 이제 초월된 거죠. 그 옆에서 이제 그 리더십 문제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옆에서 보기에 그런 것도 느껴지고 옆에서 이제 많이 지켜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 옆에서 봤을 때 이재명의 리더십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재명의 리더십은 몇 가지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결단이 좀 빨라요. 그래서 빠르게 결정할 때 그리고 상당히 그 판단이 지나놓고 보면 이재명의 판단이 많이 맞았다. 맞았으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신중한 리더십도 같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본인이 빠르게 판단해서 결정한 일들이 다 자신감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 옳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요즘 이제 많이들 본인이 지금 느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빠르게 판단하는 것 과정 속에서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하는 신중함 같은 거 이런 게 있고요. 제가 국회의원 되고 나서 알은 건데 이재명 대표 옆에 가까이 있으면 그렇게 재밌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재 개그 1인자. 네. 농담을 그렇게 잘해요. 가령 어떤 농담은 어떤 아재 개그가 있으신가요? 근데 그걸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아재 개그 하다 보면 또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 분위기가 썰리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네. 이제 우리 의원들끼리 있을 때 이제 뭐 재밌게 식사하고 하면서 이제 농담 같은 것도 하시는데 도를 넘는 농담이 아니라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그리고 또 그분이 했던 좋은 이야기를 갖다가 또 부각시키는 이런 일들인데 저는 그 바깥에서 본 이재명이 되게 차가운 이재명 뭐 이런 악마화된 이재명이지 않습니까? 그 이미지 이제 그걸 보수 언론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구축해 갖고 지금 막 퍼뜨렸던 거죠. 악마화된 이재명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 후보하고 10분만 같이 있어 보면 그 악마화된 이미지 이재명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거를 알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같이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대중들과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게 부족하고 최근에는 또 테러의 위협 때문에 또 악수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또 오해 측면도 좀 생길 수 있는데 저는 그 이 대표가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이재명의 리더십에서 핵심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경청 투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경청이라는 게 잘 듣는 거죠. 이거는 이제 다산 선생이 이야기한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가 청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을 청자, 람 넓게 듣는 거죠. 이 듣는 거 이게 지도자의 첫 번째 덕목이다라고 다산이 경세유표에 써놨는데 그렇죠. 경청투어 목민심대에 써놓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제 동조와 다산을 계승하는 개혁가 이재명 이런 이미지로 가야 된다. 제가 좀 말씀 좀 드렸었는데 이 청남의 의미 속에서 경청 투어를 하는데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이야기를 다 들어요.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다 듣고 나서 나머지는 이렇게 정리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이런 모습을 좀 봐야 되는데 정말 아우 속이 터지겠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이제 나오신 게 그 평가했는데 개혁군조 예전에 정조대왕하고 한번 비교한 적이 있으시죠? 네. 한번 비교해서 보면은 해보면 뭐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런 거죠. 어떤 스타일? 정조의 어떤 개혁은 철저하게 백성들을 위한 개혁이지 않습니까? 어떤 뭐 기득권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어떤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차별받는 백성들의 인권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어려운 국가의 살림을 좀 재정적으로 안정되게 해서 국가가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래서 정조의 개혁에 이제 우리가 4대 개혁 이렇게 할 때 첫 번째가 민산, 백성들의 재산을 풍요롭게 만드는 정책을 펼친다. 두 번째 인재를 풍요롭게 만든다. 인재 육성에 돈을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 너무 부족했거든요. 인재. 세 번째가 바로 우리가 융정, 국방 개혁해야 된다는 것이고, 네 번째가 재정, 국가 재정 안정시켜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이것을 갖다가 이런 정조의 어떤 개혁의 정신과 실천,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 이런 모습들이 다른 그 어떤 지도자들보다 이재명 현재 후보가 충실하고 네. 있다. 특히 이 민산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갖다 정확히 바라보고 있는 거다. 지금 전 세계가 AI를 중심으로 하는 네. 경제개발, 산업개발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AI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망해버렸거든요. 네. 예, 그래서 연구하다가 지금 추락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AI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고, 우리가 AI 강국위원회가 있는데 개인 이재명이 위원장이에요. 수석 부위원장이 이제 정동영 의원님이시고, 저도 거기 위원인데, 네. 그런데 이제 이 AI를 통해서 새로운 경제 개발과 이를 통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경제적인 측면이 발달되게 해야 된다고 하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고, 이걸 네. 정책화하는 겁니다. 인재교육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초중등 고교, 중등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과 관련돼서 예산을 투입하고 교육개혁을 단행하는 이런 여러 일들, 물론 이거는 이제 굉장히 복잡하고 힘든 일이고, 한국 사회는 이제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쟁적 측면들이 많은데 이건 차분하게 진행될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국가 인재를 키워내는 일이다. 국가 인재를 키우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 세계에 네.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가 인재 개발과 관련된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국방 개혁과 관련돼서 지금 단순하게 국방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군인들 더 훈련 많이 시키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군대 숫자도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정예화할 것이냐, 최첨단 군사 무기로 어떻게 우리가 국방을 강화해낼 것이냐, 여기에 방산 기술을 또 어떻게 대한민국 경제적 효과로 만들어낼 것이냐, 이런 부분들. 지금 미국의 잠수함 같은 경우가 3분의 2, 거의 뭐 좀 짧게 정리하자면 반 정도가 네. 지금 노후화돼 있어서 네. 미국 잠수함들 반 정도 사용 못 합니다. 예. 그러면 그 관련해서 잠수함 만드는 이런 어떤 우리나라가 네. 잠수함 무지하게 잘 만드는 나라입니다. 이런 걸 제대로 된 만들어서 미국에 거꾸로 판매. 네. 야, 미국이 잠수함 만들어서 우리나라 주는 줄 알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정도의 역할과, 그리고 이를 전체적으로 국가 재정을 안정시켜서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에다가 돈 보내주고, 또 어느 지역엔 뭐 그 청소년 수족관도 만들어주고 노인복지관도 만들어주고, 또 노인들이 인간답게 나이 드시면서 존엄성 있게 살게 네. 만드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 안정시켜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재명 후보는 지금 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다.